파이널 보스 등판했잖아요. 뉴스타파가 발굴한 이미 대학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과 요런 관계 보시죠? 하늘을 바라보고 박근혜를 바라보고 무릎 꿇고. 네, 무릎 꿇고 요 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실마리들이 지금 마구 쏟아지고 있죠. 이분이 이렇게 되었고 저건 한겨레 사진이에요. 네, 요거는 한겨레 사진, 요건 시사인 사진. 그걸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인데 제가 오랫동안 고생한 것도 요 가족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각종 히스토리는 이게 주진우 기자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속내는 책을 팔러 나온 거고. 아니, 저는 책 때문에 나온 건데 최순실 얘기는 금시초문이에요. 악마 기자, 정의 기자 책이 나왔다고 하고. 책 나왔어요. 네. 내가 첫 번째 궁금한 거. 최순실 곁에 무속인이 있는가? 얘기하고 가라고? 또다시 법정에 쓰고 싶은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최순실 곁에서 봐준다는 무속인을 2명 만났었고요. 정윤회 씨를 봐주는 무속인도 있었고요. 최순실 씨의 따님을 봐주는 점쟁이도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이렇게 담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최태민 씨가 교주였습니다. 이미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교주의 딸인데 딸 중에 최순실 씨가 그 교주의 현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꿈을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하죠. 남의 꿈을 꾸고 현몽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후계자가 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 같이 있다고? 그럼 굳이 무속인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크로스 체크? 최태민 씨가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의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의지한 게, 그러니까 친구로, 그냥 가까운 동료로 이렇게 의지한 것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사람한테 듣기로, 이런 무속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그냥 의견인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들었어요. 점을 봤다, 구슬했다,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영상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기서 구세 주체가 최순실 씨 그러니까 작두를 최순실 씨가 타진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근데 구슬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제사를 지내는데 박 대통령이 대통령 전에 여러 번 간 거는 뭐 여러 자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나쁜 사람들이네. 진짜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호통을 쳐야죠. 응? 그냥 소설이나 그리고 역사책에서 보면 고대 왕들과 그 왕들 옆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 다른 그리스 로마 신화. 고대에서도 그런 참 멀리 간다. 진짜 어렵다.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잘 생각해 이거. 근데 일부러 이거 띄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신히 벗어났어 우리 이거. 잘 생각해. 저 캐리커처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표정 봐봐 씨발 이거 뭐. 거기까지는 뭐 큰 위험은 없는 것 같고. 지금도 하나? 여기서부터 위험해. 지금도 하나? 그거를? 저는 그럼 그때도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얘기가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서 일단 조사한 걸로만 보면 정윤회 씨가 이세민이라는 무속인하고 같이 이세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무속인인데 그 사람의 평창동 그 점집에는 정윤회 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왔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점집을 차려줬었어요. 그래서 이세민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관계에서도 비단 새누리당 주변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가서 볼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속됩니다. 갑자기 구속되는데 그거는 뭐 업체 수주와 관련돼서 거액을 받은 돈으로 이렇게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되게 석연치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이건 또 들은 얘기인데 점쟁이한테 들은 얘기를 어떻게 증명할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하죠? 최순실 씨와 따님도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것도 날짜와 그 성형수술을 한 것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했다고 저는 아니, 실제 들었습니다. 모속인 중에 그 숫자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맨날 그 최순실 씨네 건물 밑에 있는 쌀국수 집에서 맨날 쌀국수 먹고 3층 집에서 맨날 마사지 받고, 따님이 독일에 가면 독일에 가고 덴마크에 갔다고 해서 어디에 가고 뭐 계속 쫓아다녔는데 몇 년 동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면 이런 무속인과의 관계가 직간접으로 유지된다라고 말할 수 없죠? 없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절대 없어. 나 없다고 했다. 우리 지금까지 아무 쓸데없는 얘기 한 거네. 나도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최순실, 정윤회 파워 서열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파워 서열이요. 박관천 그 경정은 순위가 최순실, 정윤회, 박근혜 이런 식으로 검찰에 가서 말을 했어요. 검찰에. 네, 검찰에 가면서 얘기했는데 네. 그 말이 뭐 허황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얘기 나오기 전에 1번이 최순실이고 2번이 정윤회고 3번이 정유라고 정유연, 그러니까 최순실 딸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특혜를 많이 받으니까. 특혜라고 할 수도 없이 정권이 바뀌고 2인자가 누구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누구나 많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초반에. 특별히 줄을 서야 되는 기업체가 그랬었는데 삼성이 최순실을 잡겠다, 최순실 정윤회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지금 1년에 벌어지고 있는 말 사주고 그런 것도 다 그때 나온 건가? 그런 뭐 로드맵이 아예 만들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게 대기업에서 지금 그 정경련에서 몰아주고 그런 거에도 삼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솔선수범해서 돈을 내게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정윤의 딸을 위한 그 계획은 굉장했어요. 그때는 한화가 회장사였고 삼성이 지금은 그 승마협회를 맡고 있는데 한화의 다른 예의를 봐주고 승마단을 꾸려서, 그리고 승마협회를 맡아서 승마단을 꾸려서 정유연을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로드맵을 만드는 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최순실 씨의 딸이 개인적인 경사가 있어서 외국에 잠깐 나가서 머무는 바람에 승마단을 정식으로 만들지는 못했는데 그 공식 출범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서열 3이다. 네. 내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 생각을 잘해, 볼 때는. 그러니까 정유연? 네. 개명정에는 정유라였는데. 정유연이었는데 개명해서 정유라가 됩니다. 그렇죠. 네. 거꾸로구나. 그 집은 이름을 많이 바꾸죠. 최태민 씨는 7번밖에 없고요. 정유라를 잡으면 박근혜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있었다는 거죠. 네, 삼성이 그 정유연을 잡기 위한 그 프로젝트는 눈물겨웠고요. 그게 그 영향을 발휘합니다. 이대 최근에 시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다 또 정유연, 정유라와 관련된 거다. 지금 이대생들이 막 오랫동안 시위하고 있는 거. 네, 그게 뭐 라이프 대학이니 뭐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그 과정 들으면 학위를 주고, 이게 약간의 특혜성인 거죠. 정유라한테 온갖 이대가 제공할 수 있는 특혜를 다 주고 대신 이대는 그걸로 다른 이익을 취하는 이런 식의 공생관계가 있었다는 거고. 정유연은 그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대 들어간 유일한 승마특기생입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를 다니지 않으면 휴학이 불가능해요. 근데 1학년 1학기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수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학칙을 바꿔서 학교에 안 다녀도 학점을 줄 수 있게 만들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2학년을 거의 마쳤죠. 네. 2학년을 마쳤는데 교실에서 본 학생들은 없지요.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 의료학과에서 학점을 취득하잖아요. 이대에서 학칙을 바꾸면 그대로만 하면 정유연은, 그러니까 정유라는 하루도 학교에 안 가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컸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씨가 이혼한 것은 진짜? 정윤회 씨가 최태민의 보좌관, 그러니까 비서 형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입문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은 무관 그러니까 보디가드의 그 임무를 띠고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최태민 씨가 죽고 나서 그 이듬해 결혼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딸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그 최순실 씨를 보호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두 분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그 딸의 워딩에 의하면 후라이팬과 식칼을 들고 싸울 정도로 사이가 나빴어요. 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딸 말이 맞겠지 뭐.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이는 나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혼하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그 나이에 네. 왜 굳이 이혼을 했을까? 그러니까 따로 살아도 되는데 그냥 사실. 이혼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혼을 합니다. 거의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녀 관계가 그냥 종말을 맞이했다? 자연스럽게? 저는 잘 몰라요. 우린 아무도 몰라, 아무것도. 그래서 사이는 나빴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으리라고 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혼합니다. 갑자기 이혼하고 이혼 즈음에 재산을 밝혀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죠. 전 엑스와이프의 재산을 밝혀달라고. 네. 평생 같이 살았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씩 둘씩 불거졌는데 사이는 정말 지금은 나쁜 것 같고요. 그리고는 아까 말했던 정윤회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조금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고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권력에서 멀어지는 거구나. 이제. 네, 아까 말했던 그 점쟁이도 갑자기 구속이 되고 그런 여러 요소가 있고, 제가 듣기로는 따님이 그 독일에 있는데 독일하고는 정윤회 씨하고 인연이 깊어요. 그 얀슨이라고 회사를 독일에서 하기도 했고, 그리고 독일과 왔다 갔다 하는 무역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윤회 씨도 딸하고 지금 그 내왕이 없고, 그 딸도 정윤회 씨를 굉장히 좀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혼을 한 거는 맞고 지금 관계가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훈련장이라는 데가 저기 민스터라고 저기 북쪽에 위쪽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북쪽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있지도 않는데 굳이 그쪽으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정윤회 씨가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고 이건 전적으로 삼성이 만든 구도와 기획안에 이루어진 건데, 지금 최순실 씨하고 지금 정유라가 움직이는 동선 안에 정윤회 씨는 없습니다. 몇 달 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서열 2위도 아닌 거네, 이제는. 지금은 좀 밀려났다고 보죠. 그런데 청담동에 저기 뒷골목에서, 중식당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는. 자, 여기까지 하고, 책 광고 10초만 해, 그러면. 책 광고 나는 잘 못하는데. 아니, 함세웅 신부님하고. 네. 대담을 해가지고 책을 냈대요. 네. 함세웅 신부님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이신데, 박정희 대통령 때 감옥에 가셨어요. 감옥에 가고, 그때 중정에 맨날 끌려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 신부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정도만 약간 차이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나 독재에 앞장섰던, 군부에 앞장섰던 그런 앞잡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민중이 그리고 이런 의인들이 있어서 우리 역사가 도도히 진보한다는 내용을 책에 담았다고? 담으려고 해. 책 표지를 한번 보여줘야죠. 네, 342페이지 최순실은 정윤회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 이 책 나왔고요. 이 책이 잘 팔린 꼴을 과연 계속 볼 수 있을지 여기서 연락이 안 와야 할 텐데 난 다시 이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연락 오면 난 몰랐다고 계속. 우리 모르는 사이로 해 그럼. 그러니까 처음 만났다고 그날. 네. 저는 사실 오늘 최순실 얘기하는지도 몰랐고요. 정윤회 그런 사람들, 저는 책 때문에 왔어요, 정말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사람한테 듣기로 이런 무속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그냥 의견인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들었어요. 점을 봤다, 구술했다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영상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기서 구세 주체가 최순실 씨 그러니까 작두를 최순실 씨가 타진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근데 구술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제사를 지내는데 현몽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후계자가 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 같이 있다고? 그럼 굳이 무속인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하면 할 수 되잖아요. 있는데 크로스 체크? 지금 최태민 씨가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의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의지한 게 그러니까 친구로 그냥 그 가까운 동료로 이렇게 의지한 것도 있지만 요 가족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각종 히스토리는 이게 주진우 기자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속내는 책을 팔러 나온 거고. 아니 저는 책 때문에 나온 건데 최순실 얘기는 금시초문이에요. 악마 기자 정의 기자 책이 나왔다고 하고. 책 나왔어요. 네. 내가 첫 번째 궁금한 거. 최순실 곁에 무속인이 있는가? 얘기하고 가라고? 또다시 법정에 쓰고 싶은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최순실 파이널 보스 등판했잖아요? 뉴스타파가 발굴한 이미 대학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과 요런 관계 보시죠? 하늘을 바라보고 박근혜를 바라보고 무릎 꿇고. 네, 무릎 꿇고 요 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실마리들이 지금 마구 쏟아지고 있죠. 이분이 이렇게 되었고 저건 한겨레 사진이에요. 네, 요거는 한겨레 사진, 요건 시사인 사진. 그걸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인데 제가 오랫동안 고생한 것도 곁에서 봐준다는 무속인을 2명 만났었고요. 정윤회 씨를 봐주는 무속인도 있었고요. 최순실 씨의 따님을 봐주는 점쟁이도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이렇게 담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최태민 씨가 교주였습니다. 이미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교주의 딸인데 딸 중에 최순실 씨가 그 교주의 현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꿈을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하죠. 남의 꿈을 꾸고